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기 당진시의 제2차 정례의 제6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3일차인 오늘은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화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당진 1동 3동 고대 상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농어촌공사 관련 예산 삭감 문제와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 사무기능 효율화 용역 관련 조직 개편 현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데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이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이 예산 삭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또 농민들 영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당진시에서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 사업과 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 당진시 자체 사업의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는 사업이 금년도에 233억이에요. 233억이고 또 금년도에 용배수로 기계화 경장로 이런 쪽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 79억 이 정도가 됩니다. 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내년도 공기관댐 사업비가 56억 정도 예. 편성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예. 물론 이 관리 지역에 대한 이제 유지 관리 책임은 사실 농어촌공사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일부분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재임하신 민선 8기에 들어서 예. 이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 대한 이 용배수로나 또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같은 이 영농환경 개선 사업비를 대폭 감축하셨다고 보이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이 감축 재정으로 인한 관련 업계 경기도 함께 침체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향후 이 농어촌공사 관련된 예산은 언제부터 좀 확대 반영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좀 전에 말씀드린 79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시군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한 게 시군에서 당연히 제일 커요. 제일 크고 내년도도 56억을 우리가 했고, 단지 저희들이 이제 먼저도 어제도 얘기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이 모든 목리구역에 농어촌공사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 근데 이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없으니까 시한테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읍면순방할 때 시민들 보고 시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농어촌공사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지만
도비도 난지도 때문에 계속 다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본사에서 뭐라고 하냐? 우린 그거 안 해도 봉급 나와요. 이 정도예요. 농어촌공사가 사실상 자기들이 할 일을 좀 해줘야 되고,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2번 만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목리고액이 제일 많으니까 당신들 제발 좀 농어촌공사에서 타시골보다는 당신의 배를 좀 해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예. 예. 물론 시장님 의견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요즘 농업이 생산 단가도 많이 오르고 또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이 시장님께서 잘 설정해 주시길 바란다는 좀 말씀을 어제도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농어촌공사가 못 하잖아요. 농민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살 같은 경우 농로에 이 농기가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시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이거를 떠나서 시에서 지들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또 방금 시장님께서도 이 도비도 개발 사업 관련해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이 당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도비도 난지도 민자개발 사업이 이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시장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이 농어촌공사랑 예를 들면은 뭐 표현이 좀 다소 그럴 수 있는데 뭐 협상 카드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계신 거 아닌지 그런 의견이 좀 있는데 시장님 의견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상 큰 틀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어촌공사가 워낙 잘 안 움직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하는데 이 먼저 농림부 장관하고 한참 얘기할 때 도비도 얘기를 했어요. 장관님한테 도비도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것 좀 조치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제 앞에서 장관이 농어촌공사한테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관이 뭐라 했냐? 천혜의 그 좋은 땅을 왜 묵이냐, 빨리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상당히 지책을 했어요. 제가 장관님한테 그랬어요. 15년 동안 지금 개발도 안 되고 지금 황폐화돼 있고 거기 입주자들은 지금 사용료 지금도 내고 있다, 이거를 가만 놔두면 되냐 해서 장관이 질책을 했어도 이게 잘 안 움직여요. 1년 동안 지금 오죽했으면 감사원 유권에서까지 의뢰를 했는데 사실상 농어촌공사가 좀 어려운 기구예요. 어쨌든 그 예산 삭감에 좀 관련이 있습니까, 시장님? 아니 그건 예.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공사 사장 보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제가 충남에서 제일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우리가 해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이 도비도 난지도 민자개발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자개발 투자사가 이거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또 시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가 농어촌공사 그 목리구역이 이제 진흥지역이잖아요. 진흥지역을 이제 감사원의 유권해석 내용은 시에서 주관해서 SPC 구성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제 추진하는 거로, 그게 이제 전체 사업비가 1조 원이 넘잖아요.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 1조 5천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투자자를 공개 모집해서 이 SPC 구성하면 농어촌공사에서 SPC의 땅을 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시장님 말씀대로면은 당진시에서 이 투자사를 모집을 하고요. 예. 예,
그러면은 농어촌공사는 시에서 선정해준 업체랑 투자 협약을 매각. 맺어가지고 예.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민간 투자사 이제 시에서 미팅한 게 뭐 20회 가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만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말씀대로면은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특정 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SPC 설립하면 모든 절차가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모. 지금 현재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에 그 사전 컨설팅 요청한 게 지금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아니 SPC 구성해서 SPC에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 유권에서 받는 거죠. 네, 좋습니다. 도비도 난지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당진 씨가 얼마 전에 이제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이 농촌 협약 사업도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잘하면 국비가 300억까지 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시장님 이게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향후에 이게 당진시에서 직접 사업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농촌 협약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당진이 국비가 300억, 전체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가 돼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초에 농림식품부하고 당진시하고 협약을 해야 돼요. 협약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농림부하고 시하고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으로 할 거냐 그건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유관 기관들과 협력 관계도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 시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농촌 협약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러 당진시 읍면에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뭐 기초생활 거점 사업,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등에서 이제 여러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바다 있는 지역, 이게 어촌 지역은 좀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뭐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배제된 지역들을 시장님께서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시 자체 사업에 인센티브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 부분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실까요? 이번에 이제 사업비 배정한 게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 또 중심지 사업 이런 사업이 아는데 그동안 아는 데를 이제 좀 더 배정을 했고요. 그 이제 타 읍면은 이제 골고루 이제 거의 배정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봐서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나 충청남도 체육대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선수 육성을 위해서 여러 체육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 이 체육 지도자 현황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우리 시 체육 지도자들 현황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도 있듯이 생활체육 지도사가 있고요, 장애인 체육 지도사가 있고 또 젊은 체육 지도사 11명, 4명, 15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체육 지도는 좀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지도를 해야 또 안전사고 문제라던가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 많은 이 도민체전, 장애인 도민체전 이런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게 좀 처우를 해줘야 타 지역으로 인재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보수를 좀 살펴봤더니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전문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 다 같이 결단식도 하고 또 종목별로 현장도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이 정작 선수들을 육성하는 지도자들은 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버티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체육 지도자들에게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요.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나 장애인 체육 지도자는 이제 이 정규직으로 돼서 임금이 좀 높고, 이 학교에 있는 체육 지도사가 이제 그로스는 한 2,600, 또 실수령액은 한 2,4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에 있는 체육 지도사가 다른 생활이나 장애인 체육 지도사보다 좀 적어요. 그거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15명이 근무하거든요. 근데 15명뿐이 아니고 또 추가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요. 뭐 체육이나 이제 축구나 유도 이쪽에서 이제 추가로 하는데, 사실상 거기도 쟤들이 또 해줘야 돼요, 추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유도부 같은 경우에 여학생 유도부가 있는데 코치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 코치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 지도자가 하니까 이제 훈련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지들이 해주고, 그 임금 관계도 우리가 이 생활체육이나 장애인 체육 지도사처럼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좀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 관련해서 조직 개편 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이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조직 개편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조례로 이제 부서에서 명칭 변경이나 신설 또는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세부적인 조직 개편은 당진시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이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 개편은 당진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내년도 조직 개편에 관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실과 직제는 이제 의회 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팀 이런 사항은 규칙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조직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연말 안에 그 심층 분석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만 하라고 하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실과에서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이 발표가 됐을 때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계속 의견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시민분들이 또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지원센터 예.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물론 이 시장님께서 뭐 학부모님들이랑 미팅도 하시고 간담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 결론을 좀 내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게 뭐 이렇게 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 용역팀은 이제 작년까지는 지방교가 100%였고 금년도부터는 이제 교육청 예산이 약 70%, 시비가 20%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또 이 교육청 학교급식 팀에서 70%한 80미덕을 직접 줘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용역팀에서 한 거고,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시하고 학교하고. 이 계약 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이 종료가 돼요. 그럼 다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에 교육청에도 못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을 중단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해야 되고, 민간 위탁이 용역 안이 들어왔지만 민간 위탁이 금방 되지 않잖아요. 전국 학교급식의 60%가 민간 위탁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민간 위탁 한다. 하루아침에 민간 위탁 못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시에서 학교급식을 해야죠. 네. 그럼 민간 위탁 전환은 없고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 개편이 정책 방향이 좀 담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제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3건의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일차 시정 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한범우 기자님,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신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 또 당진 참여연대 김미선 사무국장님, 당진 소비자교육 광민서 지휘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유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고대 성문 당진 1동, 당진 3동 국민의힘 심의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질문은 이러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정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당진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기대합니다.
당진시 수건이던 인구가 50년 만에 17만을 넘어 20만, 30만의 대덕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발표를 마련하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에 응모하여 다수의 국책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관내 임대주택 입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나 오늘 이후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출근 안 하신다고 하여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공직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34년 근무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네요. 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시간을 큰 대가 없이 마무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적으로는 친구인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공직을 떠나도 마음은 항상 당진시 발전과 공직 후배들을 위해 그동안 쌓아 올린 경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는 당진에 5개, 성문에 4개, 요강에 1개, 총 10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세대수는 5,840세대, 그 중에서 입주 세대는 4,186세대, 자녀 세대가 1,650세대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입주 세대의 90%인 1,503세대가 성문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천년나무 1, 2, 3, 4단지가 지금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성문 국가산단의 입주율이 기업체 입주율이 좀 낮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내에 아파트 공급량이 약간 증가돼서 좀 임대 아파트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및 규정을 어디에서 정하고 어떻게 정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신축 허가만 당진시에서 해주고 분양 등 기타 사항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 소득 및 주택 소유 입주자 자격을 결정하고 있으면서 저희 미입주 이제 세대 발생 시 입주 자격을 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요, 미입주 입주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 자격을 2번에 걸쳐서 완화를 했더라고요. 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저희 시도 그 시 관내에 있는 천년나무 아파트 이런 데도 금년 11월 24일로 완화해서 지금 공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1차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2차에는 입주자를 연접지역,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가격이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부분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중소기업 등에 제공되는 기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또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협력해서 지금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저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미입주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
개 넘게 지금 현재 미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산업단지 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숙소나 이런 입주 자격을 완화해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관리 감독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단지의 활용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 사항도 살펴보시고 주거에 따른 편익시설, 공원, 학교 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여 수청지구의 학교부지 관련 사례와 예측을 못한 국도 32호선의 교통 혼잡 문제, 그리고 시기를 일소한 수청지구에서 당진천을 건너 호수공원의 애정지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 건설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라며 준공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아름다운 당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연대학교에서 본인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많으나 기숙사가 부족하여 입학을 못 시키고 있으니 행정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외절 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도 숙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관내의 미입주 임대주택을 당진시에서 임대하여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의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후로 계획되었던 전선화 의원님하고 한성화 의원님은 시간 관계상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선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또 자사고 설립 관련해서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표하는 시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연합뉴스 생방송에 특집 초대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매우 감동스러웠습니다. 이제 17만을 넘어 20만 자족도시를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가 해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취임 후 침체되었던 우리 시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이뤘고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그에 걸맞는 외부와의 연결을 통한 행사 및 홍보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바다,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진이 이를 활용을 해서 머무를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맞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 예로 들자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호텔과 또 첫날 우리 친애하는 김명진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컨벤션 센터 그 부족은 관광 산업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대회를 당진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변변한 숙박시설의 부재는 인근 아산이나 서산으로 그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어 우리 시의 위상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호텔 부재로 인해 국제 대회를 열지 못하는 미완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대형 호텔 및 리조트 건립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호텔 문제는 뭐 당진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 회의 보면 각 시군이 다 공이 이제 숙박시설 호텔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 그런 게 이제 계속 시군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 당진도 마찬가지죠. 당진도 이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제 대회를 하고 싶어도 그 국제 대회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다 열리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숙박이에요. 숙박 시설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이제 당진의 문제고 사실상 당진에 숙박 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30만 정도 자족 도시가 되면 이 호텔이 자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군에서 충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천안, 아산뿐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고 그래서 지들이 이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관광지 개발해서 호텔을 유치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난지도에 관광지가 되면 6성급 이상의 호텔이 유치가 되고 또 행담도 친수공간 사교호까지 관광 벨트로 용역을 줬는데 그 속에 이제 호텔이 지들이 늘 계획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고 먼저 이 현대철 옆에서 삼식이 삼촌 드라마 촬영을 했잖아요. 송강호 출연. 그 팀들이 100명이 계속 스태프들이 저녁마다 찍었어요. 100명이. 어디서 다녔냐? 평택에서 다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숙소 어디서 오고 있냐? 숙소가 없어서 평택에서 100명이 버스로 다녔어요. 그 정도로 당진이 좀 숙박에 취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빨리 그런 쪽의 숙박 시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말씀으로 그 내용을 종합한다면 당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제가 들립니다. 당진시의 더 많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가져와야 할 사업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청지군의 고등학교 설립 취소 결정을 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청지구 교육지구 내에 자사고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자사고 설립건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앞서 친애하는 윤명수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그리고 또 한상화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질의 목록에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지 않겠고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에 질의하지는 않겠으나 혹시
그 전에 내가 이 내용은 꼭 했어야 되는데 빼놨다 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은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사고 이제 개념을 떠나서 이제 먼저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자사고 이런 거는 기업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현대하고 이제 협의가 다 끝났고 또 이제 현대하고 MOU 체결을 해야 돼요.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지들이 참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MOU 체결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또 현대해철이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대표가 바뀌어서 현대해철 신임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게 28일이에요. 12월 28일 날 취임해서 그 전에는 현대에서도 얘기 못 해요. 취임하고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되고 취임하고서 새로운 대표고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나서 새로운 진영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실 수는 없지만 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지역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이루는 근간이므로 현명한 결정과 진행을 통해 당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저 또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번 질의는 버스 터미널 이전에 관련된 질인데요. 앞서 친애하는 윤명수 의원님께서 교통체증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수청지군의 신규 주거단지의 입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체증은 가히 대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버스 터미널 교통이 매우 복잡하여서 사고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계속되고 또 상가들이 속속 들어선다면 교통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형 주거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도로 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이를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현재 터미널 규모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의 신규 이전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터미널 주변이 상당히 지금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 32호 우회도로하고 또 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하고 그 터미널 주변에 대한 교통 보안 시설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교통 문제는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터미널 이전 관계는 저희 시의 최상위 계획인 당진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은 3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규모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 이후에 그 터미널 이전 인구가 그 30만 정도 얼추 근접했을 때 이전 계획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35년 이후에 인구 30만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다고 쳐도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그쪽이 중점이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이 되는 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지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송악 그 버스 터미널 이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전에는 그럼 그 타당성 조사나 그 송악 터미널 그쪽 이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 보고서 같은 건 없었었나요? 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 진행 중에 한번 그 교통과장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연결 도로망을 재정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시대 전환에 대한 행정적 대응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 흐름에 발맞춰서 행정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 등 정부 등 AI 시대로 전환을 지금 실시하고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당진시의 행정적 대응 방안과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활용해서 행정에서도 기업뿐만 아니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급격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은 전국의 공공기관 40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55%가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AI 관련해서 연초에 챗 GPT를 활용해서 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가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거 어르신들을 130명 정도 취약계층으로 선발을 해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로봇 돌봄 효도리를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챗봇 기능 도입을 위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만 챗 GPT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타 지자체의 여러 군데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이제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AI 시대 전환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은 고령화 시대에 돌봄 수요가 폭증되어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한정된 인력과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챗 GPT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에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구글에서 제미나미라는 제미나미 여러 가지 그런 메가톡급 거대한 AI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 그 AI들이 답변 수준은 더 높아지겠지만 이런 노멀한 부분은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좀 오용된 검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 GPT를 일반 행정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챗 GPT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충남도나 국가에서 국가적인 형태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스마트 도시과 그리고 미래 에너지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부서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취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은 어쩌면 현재 인력 중심의 산업 구조인 공무 조직에는 양면의 칼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변화의 파동은 결코 비켜나갈 수는 없겠지만 조직 내 변화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의는 전통 역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최연숙 의원님을 중심으로 당진의 오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과 당진 역사 문화 도시 연구 모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관광 사업 및 활성화를 함에 있어 지역의 뿌리와 역사, 오랜 전통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고요. 답변 요지서를 받아서 이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문관과 과장 이종우 과장님께서 독감으로 병상 중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에 대한 걱정과 또 책임감으로 어제 전화까지 주셨더라고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역사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발굴 보존해서 우리 지역의 뿌리와 전통을 살려 관광사업과 연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4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관련 분야 그리고 문화 분야를 준비했는데 생략하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당진시 주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기 앞서 시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진시도 지난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시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비에 반영한 교육 국제화 초, 중, 고 육성 등 6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예, 이 교육 국제화 특구의 이제 세부 사업 내용은 4개 분야가 있어요. 큰 분야. 첫 번째는 교육과정 혁신을 하는 분야. 또 다음은 다문화 가족. 다음은 해외 인재 유치. 또 다음은 외국인 지역 정주를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혁신형은 시보다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져야 할 것 같은데 특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2024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도 교육 국제화 학교 육성 등 특구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선 학교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 교육 국제화 특구는 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이제 의원님 의견처럼 같이 해야죠. 그래서 먼저 교육행정협의체에서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저하고 교육장 또 관련 실과장 관계 회의를 했고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래서 이 사항이 이제 또 교육부한테 또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 사항을 집중 토론을 했고 또 그 토론회 한 뒤에 교육청 실무진하고 시청 평생교육과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추진할 거냐 해서 한 12억 정도 배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되도록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5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첫 번째 보면은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 적용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은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사고라고 딱 집어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에서 회성초 설립을 두고 수청 1지군에 중학교 용지 해제 조건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진교육청은 중학교 용지에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와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그러나 고등학교 용지는 해제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제하지도 않고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유보가 아니에요. 예? 유보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네, 도교육청에서 수청 2지구 승인을 하면서 1지구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폐지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해서 하고 또 도교육청이나 여기 시교육청에서 저보고 유보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네. 유보 폐지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 교육청에서는 유보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유보면은 존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냐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도시과보고 지시를 해서 이 승인해 준 게 도잖아요. 도시계획 승인해 준 게 도 보고 물어봐라 했어요. 도 보고 물어봤더니 유보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존치시켜라. 그래서 유보도 않기로 했고 당연히 존치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거를 승인해 줬어요? 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줬어요. 자기들이 승인해 주고 폐지시켜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쟤들은 존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존치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원래 고등학교 부지는 고등학교 부지로 예.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장님의 그러한 그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님의 굳은 그런 생각은 저는 혹시 국제화 특구를 지정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 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자사고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치는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송산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경제과장 할 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 용지를 교육용지, 고등학교 부지, 병원 부지를 뺐어요. 그때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는 제가 이 얘기를 못하죠. 그거는 기업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 승인권자가 도교육청이에요. 교육감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승인권자가 교육감이에요. 자사고 승인권자도 교육감.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은 교육청만이 아닌 지자체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교육청 당국의 현명한 판단으로 당진시의 교육 정주 요건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유치원 유보통합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보험, 돌봄이라는 목표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보통합은 정부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11월 달에 저번 달에 유보통합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제가 뭐 알기로는 이 정부가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충청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구성해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추진 체계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이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결정이 되면 그게 이제 시군에 하달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 않고 우리가 세울 수가 없죠. 예예.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와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적발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산업단지에 이제 주차장이 화물 주차장이 이 부곡공단의 옛날 동부제철 앞에 만평을 운영하고 있어요. 만평에 한 250대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 뭐 자체 운영이 된 별 문제가 없어요. 없고 이제 또 지들이 추진하는 게 이제 부곡공단하고 이주단지 사이 거기에 한 9천 몇 평, 만평 정도 우리가 공용 주차장을 화물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9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이제 국도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됐어요. 됐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 거의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는 예.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 계십니까? 예. 당진 산업단지는 총 15개소에 입주 기업은 334개 업체인데 이 중 자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업에서 큰 기업은 이제 이 자체 통근버스 하는데 그 수치 자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네. 타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는 제5 일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소유 조사를 근거로 해서 통근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안정과 경영 활동에 좋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당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당진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의 공모사업이니만큼 예.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산업단지 내 식수 선택 및 고사목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가로소의 식재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산림청 지침이 있어요. 지침의 수종이 전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당진시가 세 군데가 미세먼지 차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목이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시정질의에도 행감에서도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사목 수중은 무엇이며 전체 식재 대비 고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략으로 시장님 정확한 뭐는 아니어도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산업단지 뭐 성문산단 이런데 이제 최근에 심은 데가 성문산단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제일 많이 심은 게 이제 벚나무가 이제 제일 많이 심어졌는데 고사목이 한 2,600주 정도가 고사됐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파악된 거 보니까 2,600주가 고사돼서 계속 보식을 했어요. 보식을 해서 현재 한 3억 정도 들여서 보식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그 이팝나무 이제 벚나무가 네. 많이 죽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많이 수중을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잘 알았고요. 식수 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사목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등으로 향후 미세먼지 차단습 조성에는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목 식재 및 활착 및 적응을 위해서도 초기 집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당진시 관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주차는 해소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시장님, 우리 시 주차난은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자 시정 질문의 단골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상 당진 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시장 오거리에 45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해요. 거기도 이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저도 계속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버스나 택시베이 이런 거를 진작에 좀 이렇게 이 조합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배정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지구 4지구는 추가로 조합하고 해서 그 택시베이, 버스베이를 지금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청지구에 이번에 59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지들이 거의 매입 완료했고요. 또 구군청사 거기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완료가 되면 한 80면 정도가 되고, 또 신평 거살리도 현재 지금 주차장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들이 시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당진시에서 총 240면 정도 이렇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 의원은 현재 당진시 주차장 건립 계획만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는 내년 7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추진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에 더불어서 저는 공유 주차장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주차장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의 소유주가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지금 이 서울 같은 데는 학교 같은데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야죠. 다각적으로 해야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실상 지금 아쉬운 거는 일본 같은 데는 차를 살려면 차고지 증명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 미리 그런 제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쪽에 지도도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많은 곳에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당진시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당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그 신미수 의원님하고
전사람 의원님께서 국유화 그 건설국장님이 34년간 공직 사의를 마감하고 연말에 이렇게 퇴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국유화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으로 당시 건설 정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혹시 나와서 국유화 과장님 나와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자의 엔지니어링이 아닌 인생 이막에 인간으로서의 엔지니어로 살고자 금년 말부로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 또 수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그 김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환 시장님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김영령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대과 없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유화 국장님,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3년도 시정준물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되고 정책 대안이 제시된 사항들은 17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 질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이 준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녹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에서 질문 못했던 시정 정책 사항들은 내년도 임시에서 현안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 질문 동안 촬영을 위해 수고하신 헬로비전 충남방송 중계팀 여러분과 취재를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 그리고 수화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욱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양 효의권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쉬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살인을 선포합니다.